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지난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1대6 참패 후 폭풍이 거셉니다. 토트넘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은 결국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 토트넘이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임시감독 감독 대행을 경질하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의 첼시 부임 임박, 그리고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스타, 토트넘 그 자체인 해리 케인의 맨유 이적 협상 착수 소식까지 토트넘에겐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현지의 오피셜과 독점 보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럽 업데이트 프롬 다니엘 레비 회장의 최신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토트넘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20분,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5일 새벽 2시 20분 현 시점에 오피셜을 냈는데요. 바로 스텔리니 임시감독과 결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 레비 회장의 메시지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일요일 뉴캐슬과의 경기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이사회, 코치진, 선수단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는 코칭 스태프와 함께 현재 직책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는 우리 시즌의 어려운 시점에 감독직을 맡았으며 어려운 시기에 그와 코칭 스태프가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즉 콘테 사단 전체가 이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콘테 감독이 물러났을 때 콘테 감독만 나가고 이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나머지 코치진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나가면서 새 판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토트넘 구단 인사였던 라이언 메이슨 수석 코치 대행이 임시 감독을 맡게 된다라고 알렸고요. 라이언 메이슨은 토트넘 클럽과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의 코치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어요. 즉 이제 콘테 체제가 완전히 끝난 것인데요. 오늘 선수위원회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즉 선수단 대표와 이제 미팅도 따로 가진 것이죠. 선수단은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심했다라고 했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팬들의 놀라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내야 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이 케인 선수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에 대한 소식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유력한 기자들, 공신력 높은 기자들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 마르카의 보도인데요. 호세 펠릭스 디아스라고 이 마르카 내에서도 취재력과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기자가 이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감독으로서 부임이 임박했다, 앞분도 이제 직전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4월 23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24일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미 나겔스만 감독이 이 복수 협상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면서 물러났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 대해서는 첼시가 미팅을 가진 이후 하지 않기로 좀 하면서 물러났고, 그러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1순위 대상자가 됐다라고 저희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1순위 대상자로 오른 것에 이어 금주에 진행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첼시에 부임하는 것이 마지막 사인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이제 사실상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 부임할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좀 원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에서도 토트넘에서도 젊은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좋은 축구를 하면서 팀의 성적을 매우 끌어올렸던 그런 능력들을 첼시에서도 높이 샀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 영어로 활발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도 이 토드 보일리 구단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사실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 물러났을 때도 이미 첼시와 면접을 가졌다고 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오히려 거절을 했다. 첼시가 우선순위로 안 둔 게 아니라 포체티노 감독이 사행을 했다가 이제 포체티노도 수락을 하는 상황이 됐다. 즉 토트넘을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이 사실은 케인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까지 생각했을 때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첼시로 가게 된 것인데, 물론 선수와 감독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처럼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실질적으로 원클럽맨에 가깝게 활약했던 선수들, 프랜차이즈 스타가 이제 라이벌팀, 지역 라이벌팀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질도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팀으로도 갈 수 있고,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첼시의 감독이었다가 토트넘 감독이 되기도 했고 또 맨유 감독을 하기도 했었고 많은 이런 인연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 못 가라는 법은 없다. 다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소식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럽 시간으로 또 4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25일 넘어오는 시점에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케인 영입 착수 보도를 내놨는데, 이 보도가 좀 가장 충격적이에요. 최근에 토트넘이 어떻게든지 뭐 케인을 잡겠다, 케인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뉴캐슬전 패배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 남을 명분이 사라졌다, 토트넘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진 건데, 맨로 기자가 보도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믿을만한 소스를 통한 것이다. 포체티노도 사실은 토트넘 복귀설이 있었잖아요. 레비 회장과 연락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포체티노도 이미 무너진 토트넘에 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케인도 이 무너진 토트넘에 남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의 근본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맨유가 케인을 원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대체 어떤 그런 상황이 진전된 것이고 어떻게 좀 바뀐 것인지 이 맨로 기자의 보도 내용, 유료 기사 전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해리 케인이 올 여름 토트넘 호스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케인 영입에 필요한 상황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래프 스포츠는 맨유가 케인 영입에 나설 계획이며 그의 몸값과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의 협상 방식에 대한 실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맨유가 케인에게 진지한 제안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올 여름에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를 매각할지 아니면 다음 시즌이 끝날 때 자유의적으로 그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레비 회장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일단 케인 선수의 계약이 2024년 여름에 끝나는데 토트넘의 선택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 여름에 이적료라도 챙기고 케인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년 여름에 케인을 이적료 한 푼 챙기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지, 즉 케인 선수가 떠나는 건 시간 문제다. 정해진 계약 기간 넘어서 케인을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상황이 이 뉴캐슬전 패배로 아주 확실해졌다는 것이고, 사실은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그 브라이튼전을 승리하면서 4위 경쟁의 가능성이 살아있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된다면 케인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보니까 협상이 유보돼 있었는데, 이 뉴캐슬전 패배로 인해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맨유가 이제는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 몸값이 얼마일지, 레비 회장과는 어떻게 협상을 할지 이제 실질적으로 디렉터진에서 움직이면서 프로젝트 팀을 가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흥미로운 게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토트넘이 맨유와 경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토트넘은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산술적으로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질 경우에는 토트넘의 홈 경기인데 레비 회장 부임 이후 가장 적대적인 홈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기력도 굉장히 최악이고 콘테 감독이 떠나는 과정도 너무나 좀 속시원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떠난 이후에도 콘테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스텔리니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던 것,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냐? 스텔리니의 무능력이냐? 아니다. 그 결정을 내린 레비 회장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케인까지 놓치게 된 상황이고, 그 케인이 맨유로 갈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맨유와의 홈 경기다, 여기서 진다, 이렇다면 분위기는 최악이겠죠. 케인의 현재 계약 말씀드린 대로 12개월이 남았는데, 이 케인의 에이전트는 그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토트넘의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올 여름에, 즉 마지막으로 케인이 토트넘과 재계약할 수 있는 이 타이밍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이거 100%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 케인 선수가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맨유는 레비 회장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질질 끌다가 마지막까지 케인을 이제 붙잡고 있다가 실패해서 대안을 영위 못할 수 있으니 그냥 빨리 진행하자. 자, 케인 이적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 매듭을 짓고, 안 되면 이제 빅터 오시멘 나폴리 공격수 영입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니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4월 말인데 실질적인 순위표가 결정되는 5월 말부터는 그냥 토트넘 측에 공식 제안을 해서 레비 회장과 협상 빠르게 하겠다. 늦어져도 6월 내내만 하지 6월 안에 케인 영입이 안 되면 7월 달에는 다른 선수, 특히 빅터 오시멘 영입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유가 케인을 조기에 이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수립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건데요. 최대한 케인 영입과 관련된 작업은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레비 회장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케인을 1년 더 남길 것이냐, 그게 확실하다면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리는 다른 공격수 살게, 이렇게 간다는 것인데, 이제 케인 선수가 또 구단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사실 토트넘도 돈이 필요해요. 케인이 정말 내년에 그냥 FA로
LA로 떠난다면 케인만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이 또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케인 선수를 어느 정도 값을 받고 그 돈으로 리빌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도 일단은 오시맨이나 또 다른 선수로 전환할 시간을 위해서 지금 착수해서 서로가 빨리 결정을 하자.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협상이 되면 케인을 내보낼 경우 그 돈을 또 통해서 새로 올 감독이 리빌딩을 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윈윈 아니겠느냐. 또 케인 선수도 맨시티 이적 파동 때 결국에 실패하는 과정 속에 몸 상태, 컨디션도 만들지 못하면서 전반기에 최악의 시즌을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모두에게 그런 일은 안 좋으니 맨유, 토트넘, 케인 이 사이의 이적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도 케인 선수를 원하고 또 오시멘 선수를 원하고 있는데 투엘 감독도 원한다고 해요. 다만 케인 선수는 일단 잉글랜드에 남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맨로 기자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앨런 시어러가 갖고 있는 260골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이제 깨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경우에 나중에 잉글랜드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땐 나이도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또 그때 갈 팀이 어떤 팀일지를 또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전성기를 계속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내면서 이 기록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우승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적절한 팀은 맨유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맨시티는 아시다시피 혼란임이 있고 뭐 첼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인 선수가 가기에는 지역 라이벌이라서 부담스럽고 또 아스날이는 말 생각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리버풀도 스트라이커 다르윈 누네스가 있기 때문에 맨유밖에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갈 수 있는 팀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이제 레비 회장이 케인의 매각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또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 회장은 케인을 이제 팔 때 해외 구단은 8천만 파운드, 잉글랜드 클럽에 판다면 최소한 1억 파운드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모든 입찰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마음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케인을 FA로 내보내야 된다면은 1억 파운드 뭐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거나 유로로 따졌을 때 1200만 유로 정도에 보내주겠다라는 마음이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을 이제 선임할 경우 포체티노 감독도 케인과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첼시도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 두 클럽의 사이에 있는 라이벌 관계를 고려한다면 케인도 그건 좀 토트넘 팬들에게 못할 짓일 것을 알기 때문에 포체티노라 하더라도 첼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인의 올 여름 행선지 중에 가장 유력한 팀은 맨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의 상황 역시 뉴캐슬전 6대1 패배, 이 굴욕전 패배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유로파리그 진출까지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위고 요리스가 이제 부상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가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현지 전문가들은 계속 뛰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심한 부상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토트넘 선수단의 내부 분위기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레비 회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토트넘 팬들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조차도 이제 클럽의 운영 방향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이 콘테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크리스티안 스텔리니가 콘테 감독이 떠난 후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 결국 물론 디테일은 다를 수 있어도 똑같은 상황 아니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게다가 지난 일요일 뉴캐슬과의 경기에 포백을 시도한 그 결정에 대해서 선수들도 충격을 받았다.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더더욱이나 믿음을 잃게 됐고, 한편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가 징계 항소에 실패하면서 물러났는데, 그래서 레비 회장이 직접 토트넘의 정식 감독을 찾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루이스 엔리케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과 접촉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 엔리케 감독은 일단 파라티치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파라티치가 물러난 현 시점에서도 유효할까 이게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파라티치가 추천을 했다고 해서 파라티치가 물러났으니 엔리케를 접는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명성 있는 감독의 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저희가 최근에 소개드린 대로 윌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첼시 부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토트넘과 연결고리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엔리케보다는 역시 나겔스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겔스만 감독도 선수단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의 연봉 규모, 퀄리티, 즉 수준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냐를 보장해줘야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역시 케인 선수를 내보낸 돈으로 리빌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결국에는 나겔스만 선임이 가까워진다면 케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케인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겔스만, 루이스 에리케 외에도 뭐 이미 많이 언급이 된 대로 페이노르트 감독 아르네 슬롯이라든지 번리의 뱅상 콩파니, 셀틱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긴 한데 일단은 나겔스만과 먼저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레비 회장이 최근에 이제 케임브리지 유니온을 방문해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케인의 동상을 토트넘 경기장 밖에 세우고 싶다, 토트넘에서 케인이 우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우승도 우승이지만 한 클럽의 전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케인의 잔류를 기대했지만, 지금 이 뉴캐슬과의 경기 참패 전의 인터뷰거든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다. 케인이
맨유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말씀드린 대로 맨유와 경기를 해요. 한국 시간 4월 28일 금요일 새벽 4시 15분에 토트넘의 홈 경기로 펼쳐지고요. 이어서 5월 1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리버풀과 원정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연패를 당한다면 더더욱이나 케인 선수는 잔류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겠죠. 그 이후 토트넘은 팰리스전, 에스턴 빌라전, 브렌트포드전, 리즈 유나이티드전까지 총 6경기를 더 치르고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남은 6경기에서 득점을 좀 추가하고 올 시즌 그래도 두 자릿수 프리미어리그 득점 7시즌 연속 달성하는 그런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종 일정들도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FA컵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가까스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랐고 이로 인해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결승전을 치르게 됐어요. 사상 첫 FA컵 결승에서 펼쳐지는 맨체스터 더비인데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 이것이 잉글랜드 축구의 올 시즌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도 있고 FA컵 우승 가능성 있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는데 한국 시간으로 6월 11일 새벽에 챔스 결승까지 올라가서 트래블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일단 맨유는 4위를 차지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카라바오컵에 이어 FA컵 우승까지 컵 더블을 노리고 있어요. 유로파리그 8강에서 세비야에 큰 일격을 당하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FA컵 우승을 마지막으로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4월 28일 금요일 새벽 토트넘전에 이어서 4월 30일에 또 최근 돌풍의 팀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와도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FA컵 준결승에서 만났던 고전했던 브라이튼과 경기를 하고 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웨스트햄과 경기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브스전, 본머스전, 첼시전, 풀럼전까지 쭉 이제 쉽지 않은 경기들이 이어져요. 풀럼도 이제 FA컵에서 격전을 벌였던 팀이고 또 첼시와의 경기가 연기됐는데 5월 26일 새벽으로 잡히면서 막판 일정이 빡빡해졌거든요. 과연 이 일정 속에서 또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맨유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레시포드가 조금 부상을 겪으면서 아쉬움을 보인 맨유가 케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케인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토트넘과 맨유의 맞대결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